마은혁이 진짜 대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북한 주체사상 신봉자 마은혁. 민주당이 그토록 마은혁을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민주당 거수기 거기에 출신 성분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반미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하니까 더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인민노련 창립 선언문을 봐봐요.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를 지원하는 걸 끝장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해방시키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면 일 안 하도록 해주겠다는 건가요? 미국을 악마화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합니다. 그런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게 바로 마은혁이고요. 마은혁의 북한 사랑은 판결문에서도 나와요. 그 정신이 어디 간 게 아니라고요. 탈북자 구호단체가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겁니다. 이때 검찰은 5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는데 마은혁이 검찰의 벌금보다 4배를 늘려서 2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보통은 검찰 구형보다 더 적게 나오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법조계가 뭐라 그랬냐면요. 북한 인권활동이 거슬려서 감정적 판결을 내렸다고. 겉보 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였던 겁니다. 진짜 마은혁은 미친 사람입니다. 2017년 개봉에 5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청년경찰이 특정집단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중국 동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마은혁은 중국 동포 김모 씨 등 61명이 영화 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화해권 고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씨 등 61명은 영화 제작사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 표물인 청년경찰을 상영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 등의 침해를 입었고 절망감과 공포감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법원에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영화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청년경찰의 일부 내용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록 이 사건 영화로 인해 김 씨 등이 구체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 영화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은혁은 조선족이 한국 와서 온갖 채택 쳐받고 깽판 부리고 범죄 저지르고 다니고 대한민국서 온갖 미친 짓 다 하고 다니고 근데 조선족 비하 청년들한테 사죄하라고 있는 미친 사람이 마은혁입니다. 같은 대학을 나온 차명진 의원이 말하는 마은혁의 실체입니다. 대학교 같은 과 2년 후배입니다. 개인 간의 일이어서 머뭇거렸으나 대한민국 명운이 달린 문제가 되어버려 공개합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와 특별한 교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운동권이었고 인간적으로 훈훈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친구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노동운동을 할 때 나는 서울 구로공단에서 김문수 씨가 우두머리인 선호련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했고 그 친구는 인천에서 노회찬 씨가 우두머리인 인민노련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선호련이 선발주자였는데 뒤늦게 출범한 인민노련은 선호련을 뛰어넘는다는 의혹 때문이었는지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공공연한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마은혁이 인민노련에 속해 있다는 풍문은 들었으나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한참이 흘러서 내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일 때 어느 날 마은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래전 기억이라서 사실관계가 어긋나 자꾸 고쳐 쓰는 것 양해 바랍니다. 2년 편향적 판결로 무리를 빚고 있었던 마 판사가 그로 인해 자신의 재임용 문제가 불안하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마은혁 은영이 정권 실세이니 힘 좀 써주세요. 부탁했습니다. 내가 2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너네 조직이 과거 경찰에 검거됐을 때 조직을 살리기 위해 전혀 관계 너네 조직이 과거 경찰에 검거됐을 때 조직을 살리기 위해 전혀 관계가 없는 내 이름을 불어서 나에게 국가보안법 굴레를 씌운 걸 사과하라. 네가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그러면 내가 힘 좀 써보겠다. 마은혁의 전화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나 역시 어떤 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재임용에 성공했습니다. 나보다 센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나는 아직도 마은혁이 인격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 이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거지에는 혁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혁명가 특유의 작풍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왜 저렇게 마은혁 임명에 목을 거는 걸까요? 그는 문영배 같은 친구처럼 그냥 좌파편이 아닙니다. 보통 법관처럼 온실 속에서 세상을 재단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여의도 586과도 다릅니다. 목숨 걸고 맨손으로 혁명을 하려던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확실히 적화하는 공작을 할 수 있는 1급 요원입니다. 마은혁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순간 탄핵 인용이 1명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180도 바뀔 겁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을 위해 내란 수준의 작당을 하는 이유를 나는 알 것 같습니다. 임명도 안 했고 변론 1초도 듣지 못했는데 임명하는 순간 탄핵 인용이라는 건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대체 판사는 왜 있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